대종경 제3수행품 34장, 대종경 제3수행품 34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렬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여러분, 청년함 안 가봤죠? 나는 길사님하고 가봤어요. 길사님이 아니었으면, 반길등 교무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가봤을 거예요. 청년함 뒷산 그쪽은요, 허가받고 가야 되는 곳이 거의 군사지역이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가다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허가도 안 받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봤는데 그 뒷산을 넘은 건 아니고 그래도 청량함 그쪽으로 어떻게 되는지 드론으로 거기를 촬영하려고 그때 갔었거든. 우리가 영상 제작하면서 대종사님 지나다니는 길 그거 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청량함이랑 올라가는 그 험난한 제가 나와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제 사이트에 채널에 있어요. 그 험한 제 항상 이 법문이 나한테는 항상 기억에 남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 산에 올라가거나 뭐 어디 이러면 험한 길을 가면은 항상 이 법문이 그냥 버릇처럼 딱 뛰어 올라와. 대명사 청년함 험한 험한 죄를 넘어갈 때 이런 말씀 하셨다.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요, 바위산이야, 바위산. 그 대종사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산으로 넘어갈 때, 청량하면 그 변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대종사님 계셨던 어딥니까? 변산에, 석두암 넘어가는 길이에요, 청량함 뒤쪽이 길이. 아마 거기가 험한데 짧은 길이었을 것 같아. 험한데 짧은 길. 근데 그 길을 제자랑 그때 이제 누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자랑 같이 그 길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진짜 이 고바 위에다가 엄청 고바위에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험한 길을 가다가 이제 하신 법문이죠. 나는 이게 막상 그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이런 법문들도 굉장히 진짜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진짜 험하거든. 뒷산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절로 되는도다. 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이 절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길을 가다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길 있잖아요, 길. 험한 길과 평탄한 길. 그러니까, 험한 길을 갈 때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 험한 길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평탄한 길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오히려 이제 넘어져도 평탄한 데서 넘어지고 험난한 데서는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괜찮다. 근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험한 길을 가면 신경 써도 넘어지거든.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평탄한 길은 신경 안 쓰고 가도 잘 안 넘어져요. 실제로. 평탄한 길은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뭐 실제 나의 경험과 비추어 봐서 정말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지금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험한 길과 평탄한 길, 그 다음에 어려운 일과 쉬운 일, 험한 길과 평탄한 길,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이때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한결같은 대중,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오고
험한 길을 당한 일심 공부가 절로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만 들어왔거든. 그때 일심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보세요.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절로 되는구나. 자, 그때 일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제가 이걸 일심 공부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뭔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마음이었을 거야. 지금도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게 일심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심은 뭡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예요. 네. 청정한 이론상 자리예요. 이 마음 챙기면서 가면 실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안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수가 적을 수 있지만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데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챙겼냐 안 챙겼느냐 여기에 공부가 있는 거죠. 여기 수행품이죠. 수행품.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럼 험한 길을 갈 때도 청정한 이 자리고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근데 우리 앞서서 우리 교무님하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순경을 당할 때도 청정한 이 자리고요. 역경을 당할 때도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인간관계 좋을 때도 그 사람이 좋게 보일 때도 이 자리고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일 때도 이 자리예요. 그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일,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청정한 이 자리고요. 쉬운 일을 당할 때도 청정한 이 자리. 이게 한결같은 대중이고 이걸 보고 일행삼매다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삼매의 공부는 순경일 때도 있고 역경일 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공부가 언제 있다고만 생각하냐면 역경일 때만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공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무슨 마음을 받네,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마음을 돌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일 있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했는데?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공부 어떻게 하는데? 설거지할 때는 이빨 닦을 때는 그냥 옷 입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고 할 때는 일 없이 하늘을 쳐다볼 때는 그럼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는데? 그때 대답 못하면 한결같은 대중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심도 모르고 일행삼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가 특정한 경계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해. 특정한 경계. 순경과 역경 중에서 반드시 역경에서만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공부라는 거예요. 순경과 역경을 떠나서. 험한 길을 가든 평탄한 길을 가든 쉬운 일을 가든 어려운 일을 하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이때를 당하든 저때를 당하든 그게 무시선 무처선 처처부장 사사불공이에요. 그게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게 청정한 이 하나의 자리를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것을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하지 이때는 요런 마음을 쓰고 저때는 저런 마음을 쓰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그 당처가 일행이고 저기 한결같은 대중이고 저때 저런 마음이 나올 때 그 당처가 한결같은 대중이라고. 그 대중이 한결같아야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수행품 34장의 말씀은 나는 항상 그걸로만 기획을 하고 있는데 험한 길을 당하며 일심 공부가 절로 되는구나. 예, 이 일심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본문의 본의를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심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 예,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심 공부가 절로 된다 할 때 그 일심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그 대중을 일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일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으니까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일심인 줄 알아요. 아니, 그 일에 일심한다 할 때는 그 일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는 대중을 잡는 거라고.
이 일할 때도 저 일에 끌리지 않는 대중. 심지어는 이 일할 때도 이 일에 끌리지 않는 대중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일심이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됐으면 아마 마지막 말이 들어왔겠지. 어렵고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느니라. 대중이 한결같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 한결같은 대중이라는 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은 영문이 다른 일이거든. 이때는 이 일에 맞는 행이 있을 것 같고, 저 때는 저 일에 맞는 행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양변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산다니까, 우리가. 근데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때나 저 때나 한결같은 뭐가 있어, 대중이. 그게 뭐냐고, 그게. 이런 쌍이지. 청정한 이 자리. 음. 이게 아주 일상에서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핵심적인 거. 그냥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무지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게 다 그냥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 공부를 성취하느니라. 한결같은 대중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쁜 사람 만나도 예뻐하되 한결같은 대중을 놓치지 마세요. 미운 사람 만나면 화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결같은 대중은 놓치지 마시라고. 이제 이 말을 이해해야 공부길을 아는 거고, 이 말을 이해하면 이제 못하면 공부길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거 알려주는 것만큼 급한, 천 가지 선을 알려주고, 복 짓는 일을, 망가지를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 급한 일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원상짜리를 제대로 먼저 아는 것이 사실 모든 공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생각보다 앞에 있거든요. 판단보다도 앞에 있는 거고 어떤 행위보다도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있는 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있는 자리를 못 보고 제2, 제3, 제4 한참 묻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들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도 여기 수행품 33자 하장에서 무슨 험한 길, 평탄한 길, 쉬운 일, 어려운 일 말씀하셨지만 이 인생의 양면의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사실. 평탄한 길하고 험한 길, 그거 사람의 인생의 양면 아니겠어요? 우리 전체 우리가 사는 인류의 인생의 양면.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 양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선도 취하고 악도 버리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먼저 행위를 먼저 보는 가장 가까운 자리는 안 보고 그 다음에 행위 가지고 그냥 욕망의 자리에서 그건 그냥 취하고 버리는 정도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근원 없는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교무님 이제 길이 분명하시니까 현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자각을 시키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 사실 앞에 대전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내가 그거에 얼마나 능통하냐. 아니 대가 불생불멸이요. 소하고 유무는 인과보기의 세계야. 그리고 아까 취하고 사하는 문제는 다 유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대소유무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세계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대소유무밖에 없어. 아주 지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원적인 것까지 딱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대소유무. 그러니까 이거에 능통했을 때 12회 문제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는 그 속에서 바른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힘이 생기니까 반드시 대소유무의 근본을 해야죠.
그것은 이제 3단 논법이고, 3단 논법이지만 사실은 2단 논법이야. 대하고소야. 크게 얘기하면. 또는 대유무 이래도 맞아. 그 다음에 소라고 얘기할 때도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할 때, 보는 것은 보는 대로, 듣는 것은 듣는 대로, 냄새는 냄새로, 맛은 맛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그 천차만별로 우리가 육군이 사실은 뭐냐면 만상이 형형색색이지만 사실은 육군이라고 그게. 우리가 육군을 작용하는데 그게 만상이 다 다르게 드러나. 그런데 한 자리 안 떠나, 그게 대자리 안 떠난다고. 그 만상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바탕이 되거든. 드러난 놈들은 멈춰 있는 적이 없어. 드러나면 항상 변해.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게 할 건가? 바로 여기가 지혜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나눠지고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리 연구 중요하죠. 예, 교무님,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각성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수행업법,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돌리자, 세우자, 뭐 얘기하는데,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의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만났을 때 안 보이던 문제 내가 그때는 좋은 것만 보였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안 보였는데 다른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났어. 부정적인 생각이 생겼어. 자,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청정했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청정함이 사라지는가? 나는 이 공부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긍정적일 때도 청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도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요. 근데 바뀐 정보를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가 판단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걸 바꿀 수 없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다만 뭘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내려놓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는 그 생각을 계속 내려놓아서 거기에 더 물들어가지 않는 것뿐. 이제 그게 태도가 점점점 견고해지면 나한테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가만히 내려놓아. 좋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가만히 내려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공부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어떤 그 판단이 생길 때만 공부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공부는 그런 역경에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순경에도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순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저 사람 너무너무 기분 좋고 좋은데 씨 이거 돌려야 돼요 말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역경은 돌리려고 그래 자꾸. 근데 돌리는데 역경은 긍정적으로 우리는 항상 목표가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뭐냐면 순역이 있으면 순경으로 돌리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역경은 어디로 돌릴 거야? 아니 순경은 그럼 어디로 돌릴 건데? 그러니까 순과 역이 다 공부의 대상인데 순경에는 공부가 없고 역경에만 공부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냥 그거예요. 생멸만 잡고 공부하는 거야. 인과 세계 속에서만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성의 공부, 불생불멸의 공부가 없는 거야. 불생불멸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순경일 때도 공부고 역경일 때도 공부인데 질이 다르냐? 똑같은 질로 공부를 해. 순경일 때 공부하는 그 방향도 이 자리고, 역경일 때 방향도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돌린다고 했는데 뭐 어디로 돌리느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정신병 일어나.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잖아.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소유처럼 대하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없으면 바보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혜지 지혜. 지혜지 잘못된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나면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그거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고민하는 거야.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하는 거라고. 근데 정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애착과 탐착과 원착과 이런 걸 내지 않는 거야. 그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리한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이제 연락 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도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정리하는 거라고. 그 최소한 무심으로 대하고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은 이걸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은 뭐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인간을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면밀하게 너무 친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냥 서로 간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잖아.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 관계는 딱 적당한 거리. 예. 그래서 안 봐서 될 것이 안 보이는 정도 거리가 좋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무님은 지금 이제 어떤 게 공부냐 이걸 묻는 거지. 그 이후의 문제는 교무님이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공부는 청정한 자리 챙기는 게 공부예요. 돌리자 세우자 얘기할 때 생멸 경계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공부는 공부인데 그 전에 그런 실지불공을 하기 전에 먼저 진리불공에 앞서야지. 먼저 이 자리에 대해서 모시고 이 자리에 의지하고 이렇게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이제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러워야지. 근데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 결과만을 내려고 생각을 막 바꾸려고 억지로 그냥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려고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건 그 공부 아니에요. 오히려 망상을 끓이는 거지. 그게 잘못되면 더 병되고 더 안 좋아지겠지. 이번 기회에 그냥 공부하세요. 끊어내시고.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지점에 좀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 도와주는 게 왜 나빠? 도와주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난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 거 구멍 내고 내 거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오지랖이라고 하죠. 그냥 다른 사람 거 막 신경 쓰고 다니고 내 것은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신경 못 쓰고 한다면 타인의 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그건 생각해 볼 만한데 예를 들면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특별히 예를 들면 내 시간에 구멍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휘둘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근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진짜로 내 할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거 하는구나. 그러면 그럼 돌아봐야지. 타인을 도와주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만약에 그걸 그렇게 판단한다면. 좀 약간 뭐랄까, 이런 거지. 모난 거지. 상황을 좀 비꼬아서 보는 거고. 타인을 돕는 건 권장해야 될 일이고 좋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도 교무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쁠 게 없어. 다만 내 것을 잘 못 챙긴 상태에서 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왜냐면 나중에는 그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 그게 내 거 안 하고 또는 내가 내 힘이 붙이는 거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무언가 요구하게 돼. 돈이 아니라 인정이라도 요구하게 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때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도 계속 공부가 함께 공존하면서 타인을 돕는 문제는 그건 정말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